주식 8억 넣고 마이너스 4억, 아내를 잃을 뻔했다. 8억. 숫자로 보면 그냥 0 하나 더 붙은 평범한 수치 같지만 그 안에는 내 청춘이, 땀방울이, 자존심이, 그리고 가족의 신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했고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차트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고 나는 될 놈이라 믿었다. 내 계좌의 숫자가 오를 때마다 숨소리까지 달라졌다. 살이 닿는 공기마저 달콤했다. 나는 시장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미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나서였다. 아니, 반토막이 났을 땐 오히려 정신이 더 이상해졌던 것 같다. 다시 복구하면 되잖아. 원금 회복까지만. 그렇게 난 욕심이라는 무서운 괴물에 사로잡혔고 탐욕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 탐욕 앞에 무릎 꿇은 패배자다. 시작은 소박했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코로나 이후로 직장이 불안해졌고 집값은 치솟고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찼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아내는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가장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 처음엔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작은 시드로 실험처럼 했다. 수익이 났고 욕심이 생겼다. 이건 기회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점점 금액을 늘려갔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카드론을 돌렸고 결국 아내의 명의로 계좌까지 개설했다. 이건 가족을 위한 투자니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잠깐만 맡아줘. 나중에 불려서 줄게.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난다. 아내는 의심했지만 믿어줬다. 여보, 당신은 항상 책임감 강하잖아. 당신 말 믿을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나는 더욱 더 이 판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돈이 아니었으니까. 처음엔 잘 풀렸다. 1억, 2억, 3억 수익은 매일 쌓였다. 일어나서 차트를 보는 게 즐거웠고 하루 수익이 직장 연봉을 넘기기도 했다. 그쯤 되니 현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와의 약속,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다. 가족 모임, 그냥 핸드폰 보면서 대충 앉아 있었다. 온통 머릿속은 진입 타점과 청산 시점뿐이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화장실에서도 HTS를 켜고 있었다. 단 한 틱 움직임에도 내 감정은 요동쳤다. 차트가 내 신이었고 숫자가 내 감정이었다. 그렇게 나는 인간의 형상을 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갑작스러운 시장 급변. 호가창이 뚫리고 예상치 못한 수급에 청산이 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지금 빼면 안 돼. 이건 흔들기야. 그러다 반등. 다시 하락. 물타기. 재진입. 또 하락. 그리고 강제 청산. 내가 사랑했던 8억의 절반 이상이 고작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화면을 멍하니 봤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리가 아팠다. 입에서 욕이 나왔고 그 다음엔 눈물이 났다. 모니터 앞에서 그냥 주저앉았다. 마치 감옥 같았다. 나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른다. 아직은. 계좌는 잠시 마이너스 상태라고 둘러댔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 밤마다 나는 불안에 떤다. 내 통장이 아닌 아내의 통장을 무너뜨린 죄책감. 그 돈은 그녀가 평생 쓴 적 없는 금액이다. 남편을 믿고 넘긴 그 액수. 그리고 나는 그것마저 날렸다.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은 3일째 매매를 멈춘 상태다. 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도 매도로 승부 볼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다. 이건 찬스야. 여기서 회복하면 다시 원점이야. 하지만 그 욕망을 겨우겨우 눌렀다. 손을 떼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가 꺼진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던 숫자 소리들이 사라졌다. 공허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 오랜만에 사람의 감정이 올라왔다. 미안함, 후회, 그리움, 그리고 조금의 희망.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물러난다.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지 않는다. 탐욕은 언제나 나보다 한 발 빠르다는 걸 이제는 안다. 매매 중독, 그 끈질긴 유혹이 내 목을 조여올지라도 나는 이번만큼은 버텨보려 한다. 새로운 직업을 구할 생각이다. 한 달에 200 벌어도 좋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누군가의 남편으로, 자식으로, 친구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돈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나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고 살았다. 그 대가로 8억을 잃었고 이제는 남은 게 없다. 아니, 하나 있다. 이 글. 지금 이 글을 쓰는 나 자신. 그것만은 아직 남아있다. 부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있다면, 제발 매매 중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한 번쯤은 멈춰서서 거울을 봐라. 당신은 사람인가 아니면 숫자에 중독된 기계인가? 나는 늦었지만 당신은 아닐 수 있다. 제발 당신의 인생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초라하고 더디겠지만 그래도 다시 걷는다. 실패를 끌어안고 고통을 들고 다시 하루를 산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아내에게 웃으며 말하고 싶다. 그때는 내가 많이 어리석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고 있어.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묵묵히 버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옥수수 선물 매매로 시드 3억 전액 손실. 나는 옥수수 하나에 인생을 말아먹었다. 3억,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르겠다. 겨우 옥수수? 그딴 농산물 하나에 왜 그렇게 큰 돈을 걸었냐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내 청춘, 내 고집, 내 마지막 희망까지 포함된 시대였다. 오랜 시간 모으고 잃고 다시 모으고 또 잃고를 반복하며 버텨낸 결과물이 바로 그 3억이었다. 내가 그 돈을 잃고 난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이젠 끝났구나. 그냥 그 한마디뿐이었다. 눈물도 안 났다. 화도 안 났다. 단지 머리가 너무 아팠다. 정말로 물리적으로.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아니라 아예 심장이 꺼져버린 것처럼 조용했고 대신 머리가 지끈거렸다. 뇌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주저앉아서 바닥을 멍하니 보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 고요한 방, 그리고 멍한 눈동자. 그날 이후로 세상이 멈춘 것 같다. 아무 소리도, 빛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무력감뿐. 딱 그것 하나? 이젠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인생은 망가졌고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다. 나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릴 땐 사소한 일에도 잘 웃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엄마가 사준 1,000원짜리 간식에 뛸 듯이 기뻐했고 생일에 선물로 받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로 며칠을 놀았다. 그때는 모든 게 소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세상이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로 나왔다. 친구들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각자의 길을 찾았지만 나는 늘 애매한 자리에서 머물렀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근거도 없는 자신감 하나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었다. 투자. 그리고 선물 거래. 처음에는 주식이었다.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이면 수익이 난다는 그 말에 혹했다. 그때는 종목을 고르는 기준도 없었다. 그냥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누가 좋다더라 하면 덥석 물었다. 그리고 손절. 또 다른 거 사고 또 손절.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계속하게 되더라. 가끔 한 번씩 크게 터지면 이 맛에 하는구나 싶었다. 손실은 무시했고 수익만 기억했다. 마치 도박 중독자처럼. 아니, 도박이었다. 그것도 아주 악성 중독. 그렇게 현물에서 선물로 넘어갔다.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세계. 그 가파른 수직 상승을 체험한 순간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람은 한번 달콤한 맛을 보면 다시 평범한 밥맛을 견디지 못한다. 나는 현실을 잊고 모니터 속 숫자에만 몰입했다. 옥수수 가격이 일찍 오르면 웃고 떨어지면 욕하고 반등하면 희망하고 다시 하락하면 절망했다. 감정은 시세에 종속되었고 일상은 차트에 구속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침 9시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미국장이 열리는 새벽 1시에 눈을 떴다. 친구들과의 약속은커녕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귀찮았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염없이 차트만 들여다봤다. 변동성에 내 인생을 건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시피 보내고 때때로 1천만 원, 2천만 원 수익이 나면 내가 세상을 정복한 기분이었다. 이젠 나도 될 놈이야. 그렇게 착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올라가던 옥수수 가격이 갑자기 미끄러지듯 떨어졌고 나는 물타기를 하고 또 물타기를 했다. 반등하겠지.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그게 바로 나였다. 청산. 강제 청산. 내 3억이 3천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결국 0이 되었다. 그 모든 게 단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로그인을 해도 남은 금액은 0.00. 문자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은 청산 알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없었다. 더 이상 그 계좌는 사람의 계좌가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몰빵을 한 이유는 하나다. 시간이었다. 난 20대 대부분을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에 쏟아부었다. 이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다.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자존감도 없었다. 그러니 이 판에서 끝을 보자는 생각뿐이었다. 죽든 살든 여기서 끝을 보자는, 그게 오만이고 착각이었다. 내가 시장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고 나는 특별하다고 착각했다. 내가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시장은 내 편이 아니었다. 아니,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냥 움직일 뿐이었다. 그 안에서 내가 만든 환상과 망상이 나를 집어삼킨 거다. 그리고 난 끝났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심이다. 사람 얼굴을 보는 것도 버겁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렵다. 거울을 보면 구겨진 나의 얼굴과 텅 빈 눈이 보인다.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없다. 분노? 좌절? 그런 것도 지나갔다. 그저 공허함. 하루하루가 마치 무덤 안에서 살아있는 느낌이다. 숨은 쉬지만 삶은 멈췄다. 친구도 없다. 부모님께 말도 못한다. 30살이 다 돼가는데 가진 게 없다. 이력서엔 공백뿐이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리고 몸도 망가졌다. 불면증, 위염, 우울증.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고 육체마저 버티지 못한다. 가끔은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냥 모든 걸 끝낼까? 그렇게 하루를 정리할까?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겁이 많다. 죽음조차 감당 못하는 겁쟁이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라도 버티는 거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얘기를 듣고 멈출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 오래다. 어릴 적엔 분명 행복했다. 1,000원짜리 사탕 하나에도 기뻤고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친구들과 축구하던 그 운동장, 여름밤에 손전등 들고 하던 숨바꼭질, 겨울엔 손호흡 불며 눈싸움하던 그 시절. 그때의 나는 소중한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전부였다. 돈이 인생의 이유였고 가치였고 사랑이었다. 그래서 모든 걸 돈에 걸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졌다. 나는 나를 걸었고 나를 잃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나는 묻고 싶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잔인한 시련을 주냐고. 하지만 아마 대답은 없을 거다. 신은 바쁘고 나는 하찮다. 그래서 이제는 바란다. 누군가, 아무도 아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좋다. 그냥 존재를 알아주기만 해도. 나는 그게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라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지금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있다면 제발 부탁이다. 제발 옥수수 같은 건 하지 마라. 선물도 하지 마라. 특히 빚내서 하지 마라. 처음엔 재미있고 짜릿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아주 조용히 모든 걸 앗아간다. 사랑도, 가족도, 건강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나는 이미 잃었지만 당신은 멈출 수 있다. 정말이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작은 알바부터라도 해보려 한다. 하루 한 끼만 먹더라도 살아보려 한다. 가끔은 여전히 무너지고 다시 울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단 하나의 증거니까.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이 글을 쓴 내가 다시 웃으며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해외 선물 7년, 여기서 그만둡니다. 7년간 인생을 갈아가며 망하는 줄도
성공하는 줄도 알았고 어떻게든 시장에서 버텼던 나는 이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오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글을 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쩌면 그 시작은 2020년 2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이너스 1,3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나서였다. 펀디엑스, 비트토렌트,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단 한 번의 인내, 단 한 번의 참음만 있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억울했다. 미련이 남았다. 그렇게 나는 해외 선물이라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동생을 통해 한 유튜버를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사람처럼 망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빠졌다. 내 안에 나도 속았다. 첫 거래는 골드. 1,300달러에서 매수해 1,500달러까지 치솟는 상승장을 온몸으로 맞았다. 내 계좌는 강제청산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그 다음 월급을 모아 또 도전했다가 다시 잃었다. 이렇게 다시 또 다시. 결국 나는 친구에게 1,000만 원까지 빌려 거래했었고 그마저도 전부 잃었다. 적어도 그 시점에서 멈췄어야 했다. 친구의 돈을 잃고 나서라도 나는 그만뒀어야 했다. 하지만 억울함은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 잃은 채로도 다시 대출을 받아 재도전에 나섰다. 손실은 더 커졌고 결국 나는 돈이 아니라 정신까지 잃어갔다. 어찌어찌 친구의 돈은 다 갚았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매달 갚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중독. 나는 도박 중독자였다. 몇 달치 월급을 몰아넣었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로 받은 1,600만 원도 코인 선물에 넣었다. 어머니가 평생 조금씩 모아오신 쌈짓돈도 결국 내 손으로 날렸다. 그리고 지금 내게 남은 건 1금융권 대출 1,800만 원, 월급 240만 원 받는 직장인이 갚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실감나지 않는다. 내 월급 중 반 이상을 갚는 데 써야 할 그날이 이제 진짜로 왔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이 사실을 알게 될 어머니다. 어머니는 내가 잃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라 알고 계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요즘은 내가 착실히 돈 모으고 있는 줄 알고 안심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다. 그걸 무너뜨릴 용기가 없다. 지금의 나는 속옷 한 장 사기도 겁나는 지경이다.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이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지만 그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진한 순댓국 곱빼기에 맛있는 깍두기 하나로 행복했던 그 기억이 떠오른다. 왜 이럴 때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걸까? 어쩌면 진짜 행복은 그런 소소한 데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이제 내려놓는다. 모든 걸. 시장도, 기대도, 미련도. 이젠 시장을 떠난다. 이젠 시장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어머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